1952년 4월 1일 황해남도 을류읍의 한 작은 마을인 을률에서 태어난 이용식은 분단과 아픔의 세기인 72년의 격동을 살았습니다. 2025년에 72세가 되는 그는 조용한 사람이며 수년간의 노고로 인해 헬쑥해진 얼굴과 굳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마음을 여는 드문 밤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했던 한국전쟁 1950에서 1503에서 온 가족을 잃은 것과 남한에서 피난민이 되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의 소외감이었다. 1950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용식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님과 세 형제 자매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이민호 씨는 울률에서 어부로 일했고 어머니 김순자 씨는 수직공으로 일했다. 1952년 영식이 태어난 직후 북한군은 후방을 강화하기 위해 황해남도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펼쳤다. 어느 혼란스러운 밤 그의 가족은 총격전에 휘말렸습니다. 유엔 항공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그들의 별장에 떨어져 부모님과 2명의 오빠와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몇 달밖에 안 된 용식이는 폭탄 비를 피해 큰 누나인 이미자 15세에게 업혀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미자 역시 며칠 후 굶주림과 지쳐 죽고 용식은 친절한 이웃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53년 임진강을 통해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에게 그를 인계했습니다. 그 슬픔은 가족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와 이별하는 느낌도 포함합니다. 용식은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고향이나 친척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이 남한 중심부에 사는 북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는 한때 인천의 해안에 앉아 북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이름이라고 말하는 이름만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다시는 운율로 돌아갈 수 없고 태어난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한국의 국경은 지난 70년간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용식 선장의 경력은 부산, 즉 한국해운산업의 중심지에서 고아로부터 숙련된 조선공으로의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교육적 배경이나 가족의 지원 없이 그는 열심히 일하고 강한 의지로 스스로 안정된 삶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성공과 실패가 가득했고 그를 울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용식 선생은 1967년 15세의 나이로 보육원을 나와 인천항에서 생선 운반, 선박 갑판 청소, 조선소 근무 보조 등 자비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뛰어난 손재주와 근면함으로 1970년 박진수라는 옛 장인의 제자로 받아들여져 철을 용접하고 선체를 조립하고 기술 도면을 읽는 법을 배웠는데 이는 체력과 꼼꼼함이 모두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1975년에는 한국 최대의 조선소인 부산으로 이사하여 어선을 수리하는 소규모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어부들을 위한 소형 어선을 생산하는 용식조선소라는 자신의 조선소를 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199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한강의 기적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작업장은 여수의 어협에 어선 20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금액인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감독하여 각 선박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2000년대에는 용식 조선소가 직원 15명으로 늘어나 부산에서 규모는 작지만 명문 조선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조선산업은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의 공장은 큰 계약을 많이 잃었고 그는 떠밀려 가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2010년에는
빚을 갚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공장을 팔아야 했고, 이로 인해 30년간의 업계 생활이 끝났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 나는 마지막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실패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산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박 용접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를 여러 번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2015년 여수의 어느 노인 어부가 1990년대에 만든 배의 진수식에 초대했을 때 그는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잘 운항되고 있는 배를 바라보며 부두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나는 빗속에서 일하며 보낸 날들을 생각한다. 내 손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다. 나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고 있다. 그는 그 여행 후 아내에게 말했다. 이러한 인내심 덕분에 그는 2018년에 완전히 은퇴했지만 헌신적인 조선업자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식은 부자나 유명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지만 항상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관을 남기기를 열망한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는 두 아들과 한 딸, 총 3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선박 엔지니어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은행원이 되었으며 막내딸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2010년 가족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줄 고향은 없지만 지식과 자존감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통적인 조선업을 보존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2000년대의 대규모 공장들이 산업용 컨테이너선 제조로 전환했을 때 그는 해안 지역의 가난한 어부들을 위해 수제 어선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부산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이 직업을 가르쳐 그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는 2012년 한 학생에게 죽으면 바다에 내 지문이 있는 배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업적은 그가 경력 동안 만든 100척 이상의 배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 해양 문화의 일부를 보존하려는 그의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이용식은 북한 이탈 주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1995년부터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에 가입해 수입의 일부를 기부해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집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한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러한 업적은 그가 2015년 부산의 한 비정부 기구로부터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공로로 공로증을 받으면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용식은 1978년에 김미숙과 결혼했는데 당시 이용식은 26세였고 김미숙은 24세였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만났는데 미숙은 항구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미숙은 어려운 시기에도 그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강하고 인내심 많은 여성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2025년까지 45년 이상 지속되었고 힘든 시기에 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자녀와 6명의 손주가 있어서 대가족이요, 따뜻한 가족입니다. 이용식은 미숙을 만나기 전 1973년 인천에서 일하면서 최은희라는 여인을 짝사랑했다. 은희는 자신이 훈련받았던 조선소의 사무직 직원으로 온화하고 총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그녀가 일꾼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사랑에 빠졌지만 난민 신분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1974년 은희는 직장 동료와 결혼한 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슬픈 게 아니야. 내가 슬픈 건 그걸 말할 용기가 없어서야. 미숙과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었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그의 사업이 실패하고 나서
그와 그의 아내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걱정 속에 사는 게 지겹다고 하자 그는 그녀 앞에서 울며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큰아들과 다툰 후 그에게 나는 그 여자와 함께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항상 그의 곁에서 그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폭풍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용식 씨와 4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 김미숙 씨는 누구보다도 고인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잘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2020년 가족과의 대화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V에서 북한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고 눈은 빨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향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그가 종종 창문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멀리서 무언가를 찾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2010년 실패 이후 남편의 슬픔을 회상하기도 했다. 공장이 팔렸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괴롭혔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제 앞에서 울던 그날 밤, 저는 그냥 그를 껴안고 돈은 필요 없고 그저 그가 건강하기만 바랐다고 말했어요. 그 슬픔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했어요. 그녀는 딸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가끔은 그가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그는 그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72세가 되는 이용식 씨는 전쟁과 상실, 난민으로서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회복력 있는 인간의 전형이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고 고향과 이별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그는 강인하면서도 감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많은 실패와 눈물에